청약에 당첨되고 취소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수많은 수강생 중에서도 당첨자가 있었지만 실수로 취소된 사례를 탑5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예치금인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이렇게 꼼꼼히 따져봤는데 예치금이 모자라서 당일에 청약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거주자별, 평형별로 예치금이 다릅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했는데 경기도 84제곱미터에 청약을 한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의 84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한다면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하입니다. 이하는 뭐예요?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102.5 이러면 그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든 면적, 다 할 수 있는 면적의 예치금은 1,500만 원이고요. 경기도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금액이 내가 상관없이 하려면 그래, 서울에 살면 1,500만 원 그냥 넣어두자. 경기도에 살면 500만 원만 넣어두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치금 꼭 조심해서 자신에 맞는 거주자 면적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이 미확인된 사실입니다. 재당첨 제한은요,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당첨돼도 취소가 되는 거죠. 재당첨이 안 되는 지역은 딱 4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거기에만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거는 반대 얘기인데요. 나는 청약에 당첨됐으니까 재당첨에 걸려서 나는 강서구에 있는 A 아파트는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재당첨 제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줄어서 착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으면 청약홈에 들어가면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10년 동안 안 되고요. 청약과열 지역은 7년 동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그쪽 지역의 청약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는지 청약홈에 꼭 확인하시는데 세대 안에 있는 사람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실수로 취소된 사례 중에 이거 진짜 많거든요. 세 번째, 부양가족수의 신청 오류입니다. 여기서 오류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한 게요,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를 넣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약법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요, 출입국 확인서를 띄워오라고 해요. 그런데 가족 전체를 다 띄워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외국에 183일 나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등본상에 기재가 돼야지만 부모님을 등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 중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양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자세하게 모르겠다면 여러분들께서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청약홈에 들어가면은 다른 등본상에 있는 가족들을 싹 긁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부양가족이다 아니다라고 또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챙기세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대부분 공공분양 아니면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세요. 상여금을 빼고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면 상여금,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져주셔야 되고요.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 증빙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요, 합산합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있는 소득을 다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요, 그 연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2월 29일부터 25년 2월까지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요 4,500원, 4인 가족은 824만 8,467원. 좀 복잡한데요. 그 장표는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기준을 잘 따져야 됩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 정말 저도 속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 거죠. 소득 포함 대상은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의 소득만이 포함이 됩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은 달라지고, 그리고 가구 원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임신 중에 태아는 가구 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돌려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나서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특별 공급에서는요, 부동산 가액도 또 보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세요. 와, 이건 진짜 실수 많이 하는데요. 5번째, 무주택 기간의 산정의 실수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나는 뭐 평생 무주택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무주택 기간을 넣었는데 어떤 분이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상속주택의 지분도 무주택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주택은 만약에 주택이 있다가 주택을 판 그날부터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고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따지나 봤더니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따지고요. 만 30세가 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무주택자 가점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혼인 35살 정도 됐다면 그분은 무주택자 가점이 1년당 2점이 되니까 10점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점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청약홈에 들어가면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습니다. 가점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지니까 꼭 가점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청약이 취소된다라면요, 그거는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부적격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청약을 못 합니다. 청약 통장을 절대 깨시면 안 돼요. 그때는 깨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청약을 못 한다 생각하고 1년 지나서 다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첨이 되고 기뻤다가 이렇게 취소되면 더 속상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첨 취소 안 되게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돈 되는 정보를 원하시면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